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임묘진을 이제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삼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3.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3은 1과 2가 만나서 이제 형성된 글자다 이거예요. 삼목은. 우리가 목이라는 게 수의 강한 압축력에 의해서 그게 내부 반발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반발 분출력 같은 힘, 반발 스프링에 튀쳐나오는 그런 반발력과 같은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수가 내부 반발력을 만나 가지고 형성되는 목기운, 발생하는 상승 기운, 이런 게 이제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1이 내부의 그 이화, 이제 그 화에서 이제 그 얘기했죠, 그죠? 내부의 강한 압력을 받아서 이제 생기는 목, 이제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삼목은 이 3에 오면은 음과 양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삼음, 삼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양이 음을 이길 수 있는, 대등해지죠, 그죠? 음과 양이 같아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양이 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시작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수 있는, 여명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인목은 나중에 인호술, 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인호술이 되면서. 왜냐하면 음을 이기기 시작한 시작점이니까. 양이 음을 이기기 시작한 시작점이니까 양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인호술. 이제 인호술이 되는데 여기서 요걸 화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화가 시작되는 시작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가 있고, 삼목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으시니까 그냥 이런 속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위에 움츠려 있던 양기가 이제 땅을 뚫고 서서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보면 갑과 같은 기운이죠. 갑이 단단한 땅을 뚫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위로 솟구치는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목이 지지로 내리면 인목이 그런 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열 상승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하루가 이제 하루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작이죠, 그죠? 그 시작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로 치면은 불이 잘 붙는 나무, 그래서 이제 조열한 나무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수탕기호라고 그래서 물이 많은 사주는 인목이 하나만 있어도 물을 잘 빼는 걸로 봅니다. 요 인목이. 그냥 그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그냥 인목은 물이 많은 사주에 많은 물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인목은. 그래서 수량이 조절이 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불이 잘 붙는 나무와 같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여하튼 뭐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세자가 이제 기거하는
거처를 동궁이라고 하잖아요. 동궁. 병화를 왕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병화를. 그죠? 병화를 왕으로 본다고 그랬죠. 제왕.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자는 다음 왕이 이제 차기 떠오를 수 있는 차기 주자라는 거를 거처에서도 알 수 있어요. 동궁이니까 동쪽에 거처하는 궁궐이에요. 거기는 다음 차기 주자 왕이 이제 거처하는 곳입니다. 다 그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묘목은 이제 이음 사양이에요. 이음 사양. 그러니까 묘월에 오면은 이미 이제 양기가 음기를 완전히 뚫고 이제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 묘를 이제 인목을 삼목이라고 그러고, 삼목. 묘목을 팔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팔목은 팔목의 상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죠? 포위를 못하고 쫙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양기들이 탈출하고 있는 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8이라는 숫자에는. 그래서 이 묘월에는 여기는 아직 목기운이 땅에서 이제 탁 뚫고 오려고 막 열심히 뚫고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완전히 완연하게 봄이 초록빛인 게 보여요. 여기에서. 완연한 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연한 겨울, 완연한 봄, 완연한 여름, 완연한 가을, 이제 이런 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왕지라고 그러는데 계절의 가장 왕한 기운들을 여기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으니까 왕하다는 거예요. 왕성하다. 목이 왕성하다. 화가 왕성하다. 금이 왕성하다. 수가 왕성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인이 땅을 뚫고 이제 이렇게 막 올라오려는 상이 있었다. 땅을 뚫고 막 올라오려고 이랬다면 여기서부터는 뚫고 올라와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묘는 분리 이별의 속성도 좀 있습니다. 이별의 속성. 싹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기라. 그 만물이 깨어나는 시기가 이제, 그러니까 만물이 깨어나서 크게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이때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일출지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해가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건 이때고, 해가 둥실둥실 이제 떠오르는 때는 이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일출지문이. 해가 이렇게 출입하는 문 시기가 이제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변화, 해가 떠오른다는 건 새로운 변화를 의미해요. 밝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아직은 좀 어리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봄이니까. 봄에는 다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리고 좀 이렇게 상처를 입기 쉬운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이일저일도 좀 잘 벌리고. 그래서 이제 나무로 치면 여기가 단단한 나무, 그리고 불이 붙기 쉬운 나무. 아까 화를 잘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물을 잘 뺀다 그러면 이 묘목은 부드럽고 이렇게 유연한 나무로 봐요. 이렇게 잘 휘어지는 가지같이. 그리고 이제 손발 같은, 이렇게 손가락 같은 가지로도 봅니다. 가지. 이거를 줄기, 몸통으로 본다면 인목을, 요거는 가지로 보는 거예요. 가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요 몸통은 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거는 요 묘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묘가 있으면 손재주가 좋아요. 이게 또 이제 화가 적당하게 있으면 꽃을 피우는 속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람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속성이 있어서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 속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풍파, 그러니까 당사주에서는 좀 이거를 풍파가 좀 있는 속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묘천파라고 그러는데, 팥살이라고 보죠. 팥살. 그게 이제 아까 이런 속성도 있고, 이일 저일 벌리는데 아직 미숙함 때문에 이렇게 실수들이 좀 나오는 그런 속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의 속성 때문에서 이리저리 변화, 이직, 뭐 이사 이런 속성도 있고, 또 이제 이리저리 잘 파고드는 속성 때문에 유연함도 있죠. 그죠? 유연한 처세술 이런 속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목은 이 인목에 비해서 어리고 약하고 좀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좀 작다, 그런 의미들이 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에서는, 진은 늦봄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1월, 2월, 3월이니까 늦봄이죠. 그죠? 늦봄이고, 여기 진토 땅은 오양입니다. 오양. 그러니까 이름 오양이죠. 양이 5개고 이름이니까 뭐 거의 음기는 별로 남아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는 여기가 이제 토인데, 토 4개 중에서 가장 초목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에요. 또 그런 시기예요. 늦봄의 시기니까. 이럴 때는 고구절기가 들어있는 시기인데, 비가 오면 한 뼘씩 자라는 때가 이때입니다. 비가 오면 쑥쑥쑥 자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습지와 같아요. 습지. 형상으로는. 습지와 같아서 물을 잘 가둡니다. 여기에서 물을 잘 가두는 땅이 되어야 돼지들이, 이게 돼지 땅들이 여기서 물을 잘 가둬야 이 여름에, 사오미 되는 여름철에 무난하게 생명을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 와서 땅들이 물을 가두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면 사오미 될 때 다 가물러 가지고 다 끝장나는 겁니다.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진월, 요 시기가 되면 땅들이 물을 제대로 머금을 줄 아는, 습지와 같은 역할을 할 줄 아는 그런 행태를 보여야 돼.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무한한 생명들이 잘 자랍니다. 습지에는 다양한 종들이 서식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습지를 생명의 보고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보고. 습지의 중요성이 아주 자연 생태학을 공부해 보면 정말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다 멸종한 것들도 습지 주변에 살아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토가 가장 만물을 잘 기른다. 그러니까 물을 잘 머금고 가두는 속성 때문에 여기를 묘고로 봐요. 묘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움직이던 물들이 땅 속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여기 갇혀서 땅에 흡수되어 있는 형태죠. 묶여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 수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창고가 되는 거죠. 물창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진토 같은 거를 물창고로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제 계속 할 텐데요.